옛날 강원도 지방 산골 마을에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정씨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남의 집 품팔이를 하거나 농사일이 없을 때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팔며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그 살림살이가 매우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 총각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톨이인데다 집안의 유일한 3대 독자여서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덕배도 돌석이도 모두 장가들어 아들, 딸 놓고 잘들 사는데 왜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처자는 없는지 모르겠네. 매일 죽어라 일만 하는데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러다 장가 한번 못 가보고 늙어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에고. 정 총각은 먼저 장가들어 행복하게 사는 동무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에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장마철이 되어 농사일도 할 수 없었고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 또한 힘들어지자 총각은 그동안 집안에 저장해 놓았던 약초들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 판 뒤 그 돈으로 약간의 곡식을 사가지고 장터를 떠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날따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에 무슨 일인지 호기심이 일어 그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보덕사라는 큰 절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절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자신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불공을 드리는 모습에 자신도 그들을 따라서 수없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총각은 절을 하는 와중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님을 보며 속으로 저는 3대 독자인데 아직까지 장가들지 못해 돌아가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참한 처자와 혼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절을 열심히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기특하다는 듯 웃음을 띠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젊은 양반이 불심이 대단하네 그려. 아니 무슨 바람이 있어 그리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어. 정 총각은 사람들의 물음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장가들지 못해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크게 웃으며 총각을 격려했습니다. 그랬구려 보아하니 홍기가 좀 지난 듯한데 열심히 부처님께 불공 드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총각에게도 좋은 짝이 나타날 테니 기운 내도록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총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절에서 내어주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는 절을 떠났습니다. 절을 나와 얼마나 걸었을까 총각의 귀로 은은하게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읊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가 보자. 그가 도착한 곳은 이전에 다녀온 절보다 규모가 작은 암자였는데 이 작은 암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 총각은 자신도 사람들 속에 섞여 한참을 정성껏 절하며 기도드리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총각은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어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들러 부처님께 기도드리겠다 다짐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어느 정도 그치자 총각은 약초를 캐기 위해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총각이 한참 정신없이 약초를 캐는 와중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져 총각은 비를 피해 쉴 곳을 찾아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헤맨 총각 앞에 커다란 폭포 옆으로 동굴이 나 있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동굴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며 쉴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잘못하다간 산속에서 밤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동굴 벽에 기대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총각의 눈에 동굴 안쪽에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여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돌로 만들어진 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불상을 갖다 놓았는지 총각은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상 모양을 한 종유석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순박한 정총각은 전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상을 향해 공손히 절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저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온정을 베푸신 김에 부디 장가들 수 있게 참한 색시감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담아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정 총각은 다리가 뻐근히 아파오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불상 앞에 앉아 한참을 쉬다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쏟아지는 빗줄기도 모두 그치고 한 줄기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동굴을 나와 해가 지기 전까지 약초를 캐었는데 그날따라 귀한 약초들이 총각의 눈에 많이 띄어 집으로 돌아가는 총각의 망태기 안에는 귀한 약재들로 가득했습니다. 내 산에 올라 약초를 캔 이후 오늘같이 좋은 약초들을 많이 캐보긴 처음이네. 아무래도 동굴 안에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더니 일이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앞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굴에 들러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야겠어. 그날 이후로 총각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동굴에 들러 한참 동안 돌부처님께 절하며 자신의 소원을 담아 기도드렸습니다. 총각의 생각대로 매일 정성을 담아 부처님께 기도드렸더니 많은 양의 약초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은 총각이 폭포 옆 그늘진 곳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산골 일대가 흰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더니 구름 속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총각을 향해 자네는 서둘러 이 폭포 아래 골짜기로 가보게나. 그곳에 한 여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한시바삐 가서 그녀를 구하도록 하게. 말을 마친 백발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노인이 사라지자 산골 가득 차 있던 구름들이 총각에게 몰려들면서 그를 무겁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총각은 숨 한 번 내쉬기 어려웠고 온몸을 짓누르는 구름들 속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다 그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총각은 꿈에서 만난 백발노인의 말과 자신을 짓누르던 구름의 느낌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져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서둘러 폭포 아래 골짜기로 달려가 보니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헐레벌떡 달려가 보자 어느 젊은 여인이 나병 환자에게 붙들려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총각은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는 그만 멈추질 못할까 이 고얀 놈. 헌한 백주대낮에 아녀자를 희롱하다니. 내게 쓴맛을 보기 전에 어서 썩거지거라. 총각이 산이 떠나갈 듯 호통을 치며 위협하자 나병 환자는 그 기세에 놀라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총각이 그녀에게 다가가다 흠칫 놀라고 말았는데 젊은 여인의 자태가 이런 산골에서는 보기 힘든 빼어난 미모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은인이 아니었다면 이 한 몸 험한 꼴을 당했을 텐데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인이 말을 하며 총각에게 절하자 그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그나저나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질 테니 어서 산을 내려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총각의 말에 여인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몸을 바로 세우려 할 때 한 발을 절룩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총각이 물으며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자 한쪽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것이 제 힘으로는 걸어서 산길을 내려가기 힘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있자 총각이 그녀의 안색을 살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로는 산길을 내려가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령 내려가신다 하더라도 밤이 어두워져 인가를 찾기 어려우실 텐데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총각의 말에 그녀는 더더욱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일 뿐 속으로는 그저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기 그지없어 한참을 생각하다 용기를 내어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은인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송구스럽지만 염치불구하고 하룻밤만 신세지겠습니다.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벌겋게 물들었고 덩달아 총각까지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쩔쩔매었습니다. 이렇게 두 남녀가 어색하게 산길을 내려오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 주위는 어둠으로 뒤덮였고 젊은 여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참고 길을 걷다 그만 얼마 못 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다리가 더 상할 듯 싶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지만 어려워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시지요. 조금 있으면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산길을 내려가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등을 내밀며 하는 총각의 말에 그녀는 오늘 처음 보는 이 남정네에게 자신을 맡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체념하고는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를 업고 내려오며 총각은 정신이 아찔해 오는 것을 느꼈는데 생전 처음 맞는 향긋한 여인의 향기와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에
심장이 두근거려 부디 그녀가 자신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달라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 또한 총각의 등에 업혀가는 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는데 건장한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듬직함과 그에게 풍겨오는 땀 냄새에 이상야릇한 기분에 휩싸이니 이 상황이 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한참 산길을 걸어 내려와 그의 집에 도착하자 총각은 그녀를 하나밖에 없는 방 안에 누이고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와 그녀에게 대접했습니다. 차린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신세를 지게 되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언제고 이 은혜는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으십니다. 밥이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정 총각과 여인은 시장하던 터라 말없이 밥그릇을 다 비웠고 그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방 안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자 무거운 어색함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혼자 몸으로 어딜 가시는 길인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정 총각이 어색함을 못 이겨 한마디 물어보니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얼굴이 굳어지며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총각은 아차하는 마음에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불편을 드렸습니다. 방금 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시고 편히 쉬시지요.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하자 그녀 역시 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어떤 결심이 들었는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인은 좋은 집안 출신의 여식으로 한 명문가에 시집을 갔다.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자 시댁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에게 후처를 드렸고 여인은 시댁 식구들에 의해 소박을 맞고 쫓겨나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허나 친정에 간다 한들 자신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위인들이라 시댁에서 쫓겨난 자신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설령 받아준다 해도 집안에 먹칠을 한다 하여 한평생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며 온갖 상념에 사로잡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를 본 나병 환자가 그녀에게 몹쓸 마음을 품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총각이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 힘든 상황이시니 언제까지고 저희 집에 머무시다. 마땅한 거처가 생기시면 그때 떠나시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수년을 홀로 살았답니다. 행여라도 제가 몹쓸 생각을 품는 일은 추호도 없을 테니 안심하시고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지내시지요. 총각의 말을 들은 여인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푹 숙이고 방바닥만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져 두 사람은 한 방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누워 자게 됐는데 총각이 조금이라도 꼼지락칠 아치면 여인은 행여라도 저 사내가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잔뜩 긴장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총각대로 여인이 불편함을 느낄까봐 잔뜩 긴장하며 죽은 듯이 누워있으려 했는데 자신의 방에서 자는 것이 이리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돼서야 총각이 겨우 잠에 들게 되자 그녀는 총각이 우렁차게 코를 골며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조금 놓이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눈을 떠보니 방 안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춰들고 방 안에는 총각의 자리에 이불이 개어진 채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밖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며 총각이 아침상을 차려 들어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는지요? 잠자리가 누추해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상을 봐왔으니 드시고 편히 쉬고 계십시오. 저는 산에 올라 할 일이 있으니 저녁 때쯤 돌아오겠습니다. 그녀에게 아침상을 내어주고 엉거주춤 나가는 총각을 보며 그녀는 말로 하기 힘든 고마움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여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눈칫밥을 먹을 때는 그녀는 늘 채기를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 얼마 만에 이리 마음 편히 밥을 먹는 것인지 그녀는 다시 한번 총각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총각과 여인의 불편하면서도 야릇한 동거가 이어졌고 어느 날 총각이 산에 올라 약초를 캔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성껏 차려진 음식에 향긋한 술까지 한 상 가득 준비해 놓고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언제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제 다리도 거의 다 나아 움직이기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너무 많은 폐를 끼쳐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솜씨를 부려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앉으시지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여인은 두 손으로 총각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자신 역시 술잔을 가득 채우고 말했습니다. 오늘 은인께 드릴 말씀이 있지만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 술의 힘을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어려워 마시고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일단 술잔을 비우시지요. 총각은 그녀의 권유에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고 그녀 역시 조심스레 술 서너 잔을 마시고 나니 두 사람 모두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올라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얼굴이 붉어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인은 총각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날 제 처지를 은인께 모두 말씀드려 은인께서도 제 형편을 알 것입니다. 이제 다리도 나아져 길 떠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총각의 안색이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염치 없고 부끄러운 줄 알지만 저는 이제 천지간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입니다. 안 좋은 마음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하는 마음까지 먹었던 저를 은인께서 구해주셨으니 부디 제 한 몸 받아주신다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얼굴은 물론이고 목덜미까지 빨갛게 물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말을 들은 총각은 술 기운이 확 달아나 더듬거리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 색시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들여 부드러운 그녀의 몸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았고 그녀도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동침에 들어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첫날 밤을 보낸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단정한 차림을 한 뒤 동굴 속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 그 앞에서 간단한 둘만의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총각에게서 그간의 일들을 모두 듣고는 그의 지극한 마음이 통해 부처님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말하고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동굴을 찾아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고는 두 부부가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약초를 캐기 시작하자 매일 귀한 약초를 수없이 발견하여 나날이 집안 형편이 좋아졌고 두 사람은 부처님에게 자식을 갖게 해달라 정성껏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정성이 지극해서인지 석 달이 지나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부는 첫째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둘째, 셋째 역시 건강한 아들을 낳아 삼형제를 정성으로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훗날 어느 보살이 총각이 누워 꿈을 꾼 곳에 암자를 지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구름이 무겁게 압박하였다는 것을 따서 암자의 이름을 운중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 위의 운중암과 관련하여 전에 내려오는 운중암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